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100세 시대 로맨스입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세조 7년 11월 12일자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밤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과부들의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연 것은 사내가 아닌 바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여인의 치마 아래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조선의 굳건한 윤리를 비웃었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음란했던 스캔들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더 깊고 아찔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제7대 임금 피의 군주 세조가 다스리던 시절, 한양의 밤은 엄격한 통금으로 고요했지만 높고 굳게 닫힌 담장 너머 여인들의 규방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역병으로 젊은 나이에 지아비를 잃은 과부들의 규방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들은 낮에는 정숙한 연려로 칭송받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침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몸을 끌어안고 기나긴 밤을 외로움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번 시들기 시작한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당시 여인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적막한 과부들의 세상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신분이 높은 과부의 집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그림자는 건장한 사내가 아닌 가녀린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방지.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선에 부드러운 목소리, 잘록한 허리까지. 그녀는 바느질과 수놓기에도 능해 한양의 웬만한 규수들보다 더 여성스러웠습니다. 이 여자 사방지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바로 굳게 닫힌 과부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재주였죠. 그녀는 과부들을 찾아가 함께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 여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고민들을 들어주며 그녀는 과부들의 유일한 벗이자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방지와 가장 가까웠던 여인은 명문가의 딸이자 일찍 과부가 된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사방지를 친자매처럼 아꼈고 밤마다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동무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길고 젊은 과부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한 이불 아래 두 여인의 맨살이 스치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사방지의 몸에서 자신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몸은 여인의 부드러움을 가졌지만 동시에 사내의 단단함과 뜨거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 기괴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방지는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였다. 남자의 물건을 가졌으나 또한 여자처럼 행동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방지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진, 즉 오늘날의 용어로는 인터스스 혹은 양성구유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과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 치마 아래 숨겨진 사내의 기물로 그녀들의 끓어오르는 욕망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은 이 비밀을 알고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방지가 주는 기묘한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방지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으로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사내의 몸으로 그녀의 육체를 만족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법도와 상식을 비웃으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금지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지의 위험한 유인은 이 씨 부인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짙은 향기를 품은 밤의 꽃과 같았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한양의 과부들은 그 향기에 홀린 나비처럼 하나둘씩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방지의 명성은 입에서 입으로 은밀한 귓속말을 통해 한양의 가장 깊숙한 규방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아이만 있으면 기나긴 밤이 무섭지 않다더군. 사내보다 더 사내, 마음을 잘 알고 여인보다 더 여인의 몸을 잘 안다지. 남자들의 억센 시선과 거친 손길을 피해 오직 여자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규방. 그곳은 정숙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자 동시에 그녀들만의 해방구였습니다. 사방지는 그 어떤 사내도 넘볼 수 없는 그 금단의 영역을 마치 제 집처럼 자유롭게 활보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다소곳한 여인의 모습으로 바느질감을 들고 과부들을 찾아가 정을 나누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부드러운 손길 아래 숨겨두었던 단단한 무기로 그녀들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정복했습니다. 그녀의 유인은 대담하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각기 다른 여인에게서 다른 쾌락을 이끌어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떤 여인에게는 다정한 연인이 되어주고 어떤 여인에게는 거친 짐승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침실 기술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고 한번 그녀의 몸을 맛본 여인들은 결코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음란한 스캔들은 마침내 가장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이 씨 부인의 시어머니인 김 씨 부인마저 밤마다 며느리의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기묘한 신음소리와 날이 갈수록 화색이 도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비밀을 눈치챈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꾸짖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쾌락의 샘물을 자신 또한 맛보고 싶다는 뒤틀린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실록은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며느리 이 씨를 불러 내가 밤마다 즐기는 그것을 나 또한 즐기고 싶구나. 라고 말했다고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주선으로 사방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밤 한 지붕 아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남자를 품었습니다. 유교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윤리, 즉 고부 관계의 근엄한 법도가 한 기묘한 존재의 치마 아래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소문은 결국 이 씨 부인의 집안과 원한 관계에 있던 한 종의 입을 통해 사원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조 판서 댁 며느리 이 씨가 사방지라는 괴이한 계집과 밤마다 음란한 짓을 벌이고 있으나옵니다. 보고를 받은 사원부 관리들은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치부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벌이는 음란한 짓이라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조사 끝에 사원부는 마침내 사방지의 치마 아래 숨겨진 조선의 밤을 뒤흔든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조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라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음과 양의 조화를 어지럽힌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원부 대관들은 빗발치듯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문장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전하, 사방지는 요망한 물건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니옵니다. 암수가 한 몸에 붙어 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재앙의 징조이옵니다. 마땅히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요사스러운 기운을 없애고 풍속을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세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방지를 죽이자니 그녀는 엄연히 여인의 모습을 하고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살려두자니 그녀가 저지른 음행은 나라의 윤리를 무너뜨린 큰 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 관료의 아내이자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처벌한다면 조정에 거대한 피바람이 불 것은 자명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사방지는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나이든 의녀들이 사방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치마 아래 숨겨져 있던 비밀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내의 것이옵니다. 허나 또한 여인의 길을 함께 가지고 있사옵니다. 이제 사방지의 존재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논쟁 끝에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사방지를 사람이 아닌 요물로 규정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재앙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대부, 여인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세조의 정치적 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방지를 함경도의 변방으로 유배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냈던 여인들에 대해서는 요망한 것에 잠시 홀렸을 뿐이라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했던 세조로서는 고위층 사대부 가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양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스캔들은 정치적인 타협 아래 서둘러 덮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욕망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 지역의 한 승려가 사방지와 간통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심지어 사방지는 그 승려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다른 여자를 만족시키고 남자의 몸으로 아이까지 잉태한 사방지. 그녀의 존재는 남과 여, 음과 양으로 세상을 명확히 구분하려 했던 조선. 사회에 던져진 거대한 질문이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는 다시 한번 경로했습니다. 그는 사방지는 짐승과도 같은 자이니 다시는 사람 사는 곳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며 그녀를 더욱더 먼 곳으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방지에 대한 기록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잠시나마 수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순간을 추억했을까요? 사방지. 그녀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음란했던 스캔들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법과 제도로 억누르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얼마나 다양하고 강력한 형태로 분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프고도 기묘한 증거이기도 합니다.